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은퇴전략가님. 네. 오늘은 저희가 세계여행, 해외여행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많죠. 저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뭐 연휴를 구체적으로 간다든지 한번 연휴 때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다 보니까 뭐 비행기값도 엄청 비싸고 너무 비싸지. 시간 내기도 사실 만만치 않고 하는데 은퇴자들도 이제 이럴 때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네.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할 때 네. 그냥 여행사들은 펑펑 놀면서 막 손님이 없을 때 네. 이럴 때 엄청난 혜택을 보면서 그 비수기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비싼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가장 비싸요. 특히 12월 31일 날 이때 나가는 게 가장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여유롭잖아요. 남들 다 갈 때는 국내 여행 탁 즐기고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할 때 이제 여행에서 손님 없다고 날 때 땡처리하고 막 이럴 때 하면 평균 30-40% 싸게 요즘 뭐 노랑풍선 이런 데서 그런 상품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냥 팁해서 가면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게 은퇴한 사람들의 어떤 축복인 거죠. 근데 제가 뭐 얼마 뉴스를 보니까 뭐 사회적 논란이 좀 됐던 게 있더라고요. 뭐 그 강남에 이제 부자들 부자들 건보료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죠. 그 건보료를 안 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해외에 놀고 온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대체? 저도 사실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나온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0년도 건보료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잖아요. 가봤더니 이제 작년보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계산 공식에 보면 매년 요율이 올라가요. 그쵸. 자기가 나온 점수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 점수가 올해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5.8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자산가들, 즉 이제 뭐 요즘 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럼 한 아파트가 강남은 뭐 보통 15억 뭐 이렇게 해요. 과천이 뭐 그 정도 하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다. 그러면 많이 내죠. 그렇죠, 많이 내죠. 평균 100만 원 이상은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에 가서 한 달 이상 체류하면 건보료를 면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최고 상한액이 있어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아도 몇 천만 원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상한액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만 332만 2,17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 주변에 내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가면 건보료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논란이 말씀하신 대로 됐던 게 한 달 이상 가면 이 지역의료보험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갖고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상담사에게 저 여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됐고 언제 개정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건보료 이제 면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 달 이상 해외 체류자를 기준으로 매월 1일 날이 건보료 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 1일 날짜에 해외에 있었냐? 그러면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한 35일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두 달치 건보료를 면제받고 싶다 만약에 그럼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한 27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랬다가 3월 한 달 해외에 있다가 4월 한 3일 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한 35일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일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도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4월 1일 날도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달치 건보료를 면제해 주는 거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내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두 달이면 2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사실 이제 비수기 때 여행객들이 별로 없어 이럴 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해외를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 35일 정도면 200만 원이면 충분히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은퇴하고 났더니만 국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게 많으면 건보료가 높게 나오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뭐 300만 원, 330만 원 그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 없으면 이제 이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이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면제 조항이 있는 그 조항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매달 1일을 기준으로 1일을 기준 이제 한국에 있냐 없냐로 매달 1일이 한국에 있었으면은 2일부터 뭐 30일까지는 한국에 없었어도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1일이 없었으면은 1일에 한국에 없었으면 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있었어도 이제 건보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될게 30일 이상 체류자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25일 갔다 왔어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갈 경우에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말일 기준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들어올 때 한 달 이후 지나서 즉 2일날이나 3일날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나가면 그 자료가 건보료 공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귀국하면 다시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신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신청해야 되는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갔어요 라고 알려주고 들어오면 이 사람 들어왔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쓸 뿐이지만 만약에 저희 집은 자동이체돼 있거든요. 자동이체된 통장 내역을 보면 빠져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매달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고지서가 안 날라왔을까.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 면제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해외에 있어야 되고 체류해야 되고 이제 1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이 결정된다. 그 두 가지. 그죠? 그럼 이제 건보료를 내는 돈으로 사실상 해외에서 30일 이상 머물게 되면은 건보료를 면제받으니까 사실상 이걸 지원받아서 이제 해외여행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해외여행 계획을 짜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건보료를 아껴서 그 돈을 뭔가 해외에서 더 윤택하게 뭐 혹은 여러 즐기고 싶은 관광 상품들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은퇴하고 나면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또 은퇴하고 나면 돈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절약하면서 해외여행을 갈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보료 면제 항목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해외여행 계획을 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월 말 기준으로 나갔다가 1일 지나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면 한 달 이상 간다라고 하면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곧 사라질 건보료 면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면제 혜택 잘 아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너와 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